자, 우리 51조 기본 통칙 좀 보고 있죠, 여러분?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 1번, 2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분납 대상 여부는 뭘로 따지라? 시, 군, 구별로 따지라는 얘기죠. 이때 250만 원 초과했냐 안 했냐에서 뭐만 갖고 따지라? 재산세만 가지고 따지라. 이 재산세나 도시지역분을 포함한 거다, 제외한 거다. 포함한 금액을 가지고 하되 병기 고지되는 지역 자원시설세와 지방교세는 어떻게 하고? 제외한다. 그러나 재산세가 무슨 대상이면? 분납 대상이면 이때는 모두 지방교육세도 함께 분납하라. 저거 지역 자원시설세는 어떠한 경우에도 뭐는 지역 자원시설세는 어떠한 경우에도 분납과 물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역 자원시설세는 분납과 물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요거 잠깐 설명드릴게요. 무슨 내용인지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자, 여기 재산 A가 있고 B가 있고 뭐 C가 있다 봅시다. 어디 있나 봤더니요. 소재지를 봤더니 우리 남양주시 있고요. 요것도 남양주에 있네요. 요거는 구리시에 있대요. 보니까 재산세를 보니까 재산세가 100만 원, 이거는 80만 원, 50, 구리가 더 비싸? 남양주가 더 비싸? 구리가 더 비싸? 아, 구리가 더 비싸요? 재산세, 그 다음에 도시지역분, $30만 원, 20만 원, 50만 원. 그냥 가정 숫자예요, 여러분. 예.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가 나오겠죠? 지방교육세 얼마 내야 되죠? 20만 원. 여기는 16만 원. 여기는 예. 왜 이렇게 나오는지 알죠? 이거는 예. 안 가르쳐줘. 여러분이 알아서 봐야 돼. 비밀이야. 그 다음에 지역 자원 시설세요. 이거는 그냥 숫자로 가정하겠습니다. 따져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런 뭐 한 60, 40, 90 이렇게 합시다. 아씨, 개 210, 156, 여기는 320, 뭐 대충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많이 갖고 있어, 얘는. 그래서 값은 A, B, C 3개 갖고 있네요. 자, 일단 여기서 이렇게 자료가 제시해 놓고, 자, 분납할 수 있는 게 없느냐 물어볼 수 있죠. 분납 대상이 있으면 분납 대상이 뭔지 찾아보시오. 그러면 결론. 분납 대상이 있겠다, 없겠다? 있어요? 없죠? 없죠. 요거 숫자 좀 더 고칩시다. 요거를 잘못했다 내가. 에이씨. 고치지 뭐. 그럼 150, 30. 의도치 않게 없게 돼버렸네. 그럼 얼마? 280? 네. 맞죠? 280? 예. 네. 자, 그럼 분납 대상 있나, 이제? 그래도 없어? 그래도 없어? 있죠, 이제는. 왜냐면은, 분납 대상자 250만원 초과 여부를 따질 때는 재산세는 물론 모두 따져라 도시지역분을 포함하라 라고 했죠. 그 다음에 둘째, 이때 두 번째는 초과 여부는 무슨 단위로? 시, 군, 구 단위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을 다 합쳐야 되는 거죠. 어차피 내는 거니까 남양주에서 내는 거니까 남양주에서. 근데 이거는 어디서 내니까? 구리시니까 이거는 별개죠.
요거는 누가 때리는 거고 남양주 시장이 요거는 구리 시장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별개로 놀아야 되죠. 그래서 결론은 합하면 얼마 되죠, 여러분? 290인가요? 290이죠? 290이니까 A와 B가 분납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분납 대상. 그래서 분납 대상은 A와 B입니다. C는 분납돼야 안 돼요? 안 되죠? 250을 초과하지 못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때 분납, A와 B는 무슨 대상이니까? 분납 대상이니까 분납하자. 이때 분납할 때는 재산세, 도시재산은 물론이고 모두 지방교육세도 분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쟤는 부가세라서 무조건 몇 프로 쫓아야 되니까 20% 쫓아야 되니까 무조건. 그래서 얘도 분납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상을 따질 때는 뭐만 갖고 따지고 재산세와 도시지역분만 가지고 따지는 거고 대상으로 확정이 되면 분납하는 금액은 뭐까지 포함해서 지방교육세. 그러나 뭐는 지역 자원시설세는 어떤 경우도 분납과 물납할 수가 없다고요. 요걸 설명한 거야. 분납 기본 통칙이. 자, 그 다음에 기본 통칙 2번 갑시다. 자, 분납 신청에 의해서 지방세를 분납처할 경우는 다음과 같이 한다. 자, 납부세기. 자, 이제 여긴 1,000만 원이 아니라 얼마가 돼야 돼요, 여러분? 500만 원 이하일 때는 250만 원은 내내고 납기네. 250만 원 뭐 하는 금액? 초과하는 금액은 분납기네. 납부하도록 한다.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요. 1번 잘 바꿔. 납부할 세기 얼마?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250만 원은 납기내 내고 250만 원 뭐 하는 금액은 초과하는 금액은 언제 낸다? 분납 기한 내에 납부하도록 한다. 납부할 세기 500을 초과하면 그때는 50%는 반, 50%씩 해갖고 납기내, 분납기내 각각 어떻게 한다? 납부한다. 이렇게 고쳐야 되겠죠. 자, 그럼 요거 한번 따져볼까요? 어떻게 내야 되는지. 그러면 요거 합하면 얼마 나왔어요, 여러분? 290 나왔나요? 290. 자, 290이니까 얼마 내고 당초? 기한 내 250. 그죠? 나머지가 얼마, 여러분? 40을 분납기 내겠죠. 그래서 여기에 건물분이라 해볼까요, 여러분? 건물. 그러면 건물분이니까 언제 내고? 7월 하반월에 얼마 내고? 250. 2개월 후에는 언제? 9월 하반월에 얼마네? 40만 원. 그럼 요 부가세는 얼마, 여러분? 요것도 내야 되겠죠? 예, 그래서 20% 얼마? 이런 50만 원. 50만 원이 아니라 20%. 5만 원이죠? 50만 원 맞네? 뭘 잘못했나? 1은 250. 1은 250. 30만 원 맞죠? 28, 26 맞죠? 그럼 총 얼마 나왔어요, 여기에? 290? 이때 뭘 잘못했나, 계산은? 150, 190, 270, 200, 여기 잘못했구나, 내가. 아닌데? 150, 190, 270, 290 맞죠? 290 중에서 얼마는? 250만 원. 250만 원은 이때 내고, 나머지 얼마는? 40만 원. 그럼 지방교육세 얼마 돼요? 20%. 2는 20, 요거 다 합해서, 그러면, 20, 여기 50만원, 248, 8만원, 이렇게 많아져. 아니지, 여기서 이것만 해야 되지? 내가 잘못했구나. 예. 그래서 여기서 지금 따로따로 합시다. 괜히 합했더니 헷갈리네. 그래서 총 얼마 나왔죠? 290 나왔죠? 예, 290에서 150만원 초과하는 금액. 250만원 초과하는 금액. 250을 초과하니까, 요거 지금 합해서 그렇구나. (250) 250만 원이 돼야 되고, 그리고 250만 원, 40만 원, 지방교육세 요걸 나눠야 되겠죠? 예, 그래서 요 지방교육세는
요 금액 212, 250, 20% 얼마? 150, 150에 30. 헷갈리네. 자, 190. 왜 이렇게 헷갈리냐? 150. 지방교육세를 20%, 100, 이유셨지? 150. 여기 얼마죠? 하면 250이죠? 이게 200, 아니지. 150, 230? 예. 230에 20%면, 230에 20%면 2는 4, 2, 3, 5, 6. 46만원? 한꺼번에 다 나와버렸네? 몰라, 아이씨, 하여튼. 그래서 얼마 이렇게 나오는 되겠죠? 예. 그래서 결론. 250 중에서, 290 중에서 얼마 내고, 당초 기한 내 250. 나머지 250을 초과하는 금액 얼마? 40만원. 요거는 제가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볼게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예, 200, 당초 기한 내 얼마 내고, 250, 그리고 250만원 초과하는 금액을 언제 낸다? 분납 기한 때. 예. 그래서 요거 사진 하나만 찍어 놓으세요. 자, 물납 갑시다. 물납은 뭐 최근에 또 나왔기 때문에 또 나오기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납. 납부회색이 얼마 나왔죠, 여러분? 자, 물납은 얼마 초과, 여러분? 1000만원 초과. 1000만원 초과. 1000만원 초과고요. 이때 물납하시는 자산은 얼마, 뭐죠, 여러분? 해당 지방자치단체, 여기 밑줄,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밑줄.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부동산. 밑줄 쳐요? 시험에 여기 나왔죠? 어떻게 나오냐?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그 마저 틀려? 틀려. 그러니까 남양주 재산세는 어디 있는 것만? 남양주시에 있는 부동산에만 물납할 수 있다. 그 얘기 여러분. 그 다음에 물납 신청 밑줄. 언제까지죠, 여러분?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밑줄.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아까 분납은 언제였죠? 납부기한 전까지였죠. 납부기한 전까지. 헷갈리면 안 돼. 고지서는 5일 전까지 보내주는 거고, 분납 신청은 납부 기한까지고요. 물납 신청 기한은 납부 기한 10일 전까지고 구분하셔야 돼요. 누구한테 신고하라? 시장 군수 구청장이죠. 그러면 언제 물납한 거를 볼 거냐? 물납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 필증을 뭐 할 때? 교부받은 때 밑줄. 부동산, 물납 대상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필증을 교부받대. 즉, 누구한테 넘어갔을 때? 시장, 군수, 구청장 명의로 넘어갔을 때에 물납한 거를 보죠. 그러면 물납한 거를 받은 부동산 물납표는 밑줄, 납부 기한 내 납부한 것을 본다. 자, 이 납부기한은 언제냐? 7월 말, 9월 말인데, 이때 물납을 하면 이때 한꺼번에 다 넘어가 안 넘어가? 안 넘어가. 왜냐면 물납재산 뭐하고 여러분? 평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전 등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날짜가 지나가 안 지나가? 지나가. 그러면 날짜가 지나가면은 납부기한을 지나가면은 뭐가 부과돼? 가산금. 근데 이거는 일부러 안 낸가? 물납 절차를 밟는 가지고서 안 낸가? 물납 절차를 밟는 것이 늦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날짜가 어떻게 했지만 늦었지만 납부 기한 내 납부한 거를 본다서 저거 가산금 부과하지 않겠다 그 얘기입니다. 납부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가산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때 물납 자산을 어떻게 평가할 거냐? 자, 보유세는 항상 어느 날 현재 여러분? 과세 기준일 현재의 바로 시가편액을 하는 거죠. 여기서 시가는 시가편액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세기준 현재를 여러분 12월 31일로 고친 적도 있어. 아니다. 과세 기준이다. 다만 수용을 당하거나 공매가액이나 감정가액 등에서 행정안전부를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가로 인정되는 거 있다면 그것도 뭐로 인정해 주겠다? 시가로 봐주겠다. 그래서 수용당했을 때는 무슨 가액 여러분? 보상금. 공매는 뭐야 여러분? 경락가액. 감정가액은 감정가액을 그대로 시가로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죠. 그런 게 없으면 토지 주택은 뭐가 되는 거고 공시된 가액을 시가편액을 해서 시가가 되는 거고 건축물의 시가는 건축물 시가편액을 하겠다 그 얘기죠. 근데 만약에 물납을 신청했는데 자 여러분 여기 물납 위에다 물납 제목에다 적어놔. 얘는 반드시 과세권자 뭐를 받아야 되냐? 허가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허가. 근데 분납은 허가사항이 아니야.
이게 차이점이 있어요, 여러분. 분납은 단독행위야. 어이, 시장, 나 재산세 한꺼번에 내기 부담스러우니까 나눠서 낼게. 그럼 네, 그렇게 하세요. 그러는 거야. 근데 물납은 무조건 내가 아니라 평가를 해갖고, 그래, 물납하라라고 뭐가 떨어져야 돼? 허가가 떨어져야만 물납할 수 있는 거야. 야, 못하겠다. 그래서 밑줄, 불허가 통지를 받았대. 그러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 10일 이내. 다른 부동산이 있다면, 그 관할 구역 내 다른 부동산이 있다면 그 다른 부동산으로 물납을 변경해서 신청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시험에 나온 적 있어. 불허가 통지를 받은 납세분자 무조건 이제 현금으로 납부해야 된다. 맞아, 틀려? 틀렸어. 다른 부동산이 있다면 다른 부동산 다시 물납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야. 며칠 이내만 하면 돼?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만 해줍니다. 자, 그 밑에 통치거나 요령이나 눈팅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53쪽 갈까요, 여러분? 예. 자, 그 밖에 지방세가 있죠, 여러분? 저는 뭐 나올 가능성 없다 봅니다. 지역자원세 뭐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굳이 나온다면 54쪽 한번 보실래요? 지역자본 시세를 출전에 굳이 내겠다. 그러면 중과세에서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중과세. 그래서 여러분 거기 양가로 동그라미 3번이네. 동그라미 3번. 몇 배 중과세? 2배 중과세. 그래서 3번 밑줄 쳐. 화재 이용 건축물 54쪽. 54쪽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은 화재 이용 건축물 몇 배 중과세? 2배 중과세. 자, 맨 밑으로 내려가세요. 대형 화재 이용 건축물 때 몇 배 중과세? 3배 중과세야. 그래서 여러분 지역 자원시설세 중과세는 2배짜리가 있고 3배짜리가 있는데, 자, 이때 2배짜리냐 10배짜리냐 해서 뭘 갖고 달라지냐? 층수 갖고 달라져. 그래서 1층부터 3층까지는 중과가 아니고요. 4층부터 10층까지는 2배 중과세를 하고요. 11층 이상부터가 이제 초고층이 되는 것으로 여기는 몇 배? 3배 중과. 그래서 층수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중과세 대상이 되는 건 몇 층부터야? 4층부터야, 4층부터. 그럼 왜 4층부터가 중과 대상이냐? 4층에서 떼내려면 사망을 해. 1층에서 떼내면 아무 이상 없죠? 2층에서는 골절, 3층에서는 중상, 4층부터는 사망이야. 이해가 안 되면 뛰어내려보면 알아. 자, 뛰어내릴 때는 1층부터 뛰어야지. 4층에서 3번에 뛰어내리면 나머지 3층, 2층 확인할 수가 없죠. 순서 지켜주시고요. 그래서 4층부터 중과 대상인데 10층까지는 몇 배고? 2배. 11층부터는 이제 고층으로 가니까 이제 3배 중과 대상이 돼. 단 층수와 관계없이 주거용은 무조건 중과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 주거용은 층수와 관계없이 무조건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니까 고층 아파트, 4층 이상의 5층 이상의 아파트부터는 중과 대상이 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파트는 안 합니다. 아파트에 뛰어내리면 사망 안 하나 보지? 그래서 주거용은 제외입니다. 그럼 여기 중과세 하는 것들은 뭐냐? 거기 A번 잠깐 보세요. 여러분 54쪽이 A번. 어디가 뭐가 아닌 주거용이 아닌 밑줄 4층 이상 10층 이하죠. 그래서 당구장 주거용 건축물 중과대상에서 어떻게 한다면 제외한다. 자, 그 밑에 B, C, D, E에서 M까지 묶으셔야 되네요. B번부터 출발해서 3번 위에 M까지 묶으시고요. 다 묶어버려. B번부터 M번까지. 요거는 이렇게 보세요. 다중시설이죠. 다중시설.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설이죠. 예를 들어서 뭐 B번 학원. 학원이면 사람 많이 몰리죠. 그 병도 계속 이쪽 학원에서 나오죠. 학생들. 비디오물 감상실, 비디오물 소극장. 이게 뭐야 여러분? 비디오물 소극장하고 비디오물 감상실은 뭐야? 모르겠어요 저도. 비디오방하고 뭔 차이가 있는 건지. 노래 연습장 뭐 여러분 자주 가는 데잖아. 수시로 가잖아. 바닥 면적 뭐 200제곱미터 미만인 건 제외한다. 그래서 바닥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중과 대상이라는 얘기죠. C번 뭐 위락시설입니다.
바닥 면적 합계가 무도하고는 200제곱미터 미만, 유흥주점은 33제곱미터 미만, 단란주점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중과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여러분? 제외한다. 뭐, 아유, 지저분해, 씨. 뭐, 그리고 쭉 나와있죠? 예. 문화시설, 즉, 뭐, 요즘 극장, 영화 상영가? 극장 보고 영화 상영가는 뭐야? 우리가 말한 극장이 바로 뭐고? 영화 상영가. 극장은 뭐야, 여러분? 무대. 있는데, 뭐, 무슨 무대, 연극 무대, 뭐, 이런 거. 예. 문화회관,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죠, 여러분. 예. 또 비디오방 나왔네. 뭐, 그 다음에 2번.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 뭐, 여객 자동차 터미널, F, 숙박시설. 다만, 객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 면적 합계가 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밑줄. 이게 예전에 뭐라 표현하냐? 여인숙 그랬어. 여인숙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런데, 하여튼 뭐 그런 거. 호텔, 모텔, 예. 모텔, 호텔, 또 뭐 있어? 장, 여관, 이런 것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거죠. 그래서 화재 나면 여러 명 죽는데, 그런 것도 있죠. 장례식장도 있네, 여러분. 이 남 장례식 갔다가 화재가 나는 바람에 내 것까지 동시 처벌 잃어버리죠. 싸게. 싸게가 아니라 무료죠. 다 중과 대상이죠. 뭐 외울 필요는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3번 보세요, 3번. 대형이죠. 여기는 대형이 들어갔어. 초대형, 대형. 이때 몇 배? 3배. 그래서 기억 보세요. 다음 페이지. 11층 이상이죠. 11층 이상 고층, 건축. 뭐 역시 중과 대상 어떻게 한다, 여러분? 제외한다. 예. 나머지 뭐 다 큰 것들이죠. 여러분, 뭐 외우시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됐어? 여기만 살짝 봐. 보지도 마. 그냥 한번 보고 넘어가. 에이. 어차피 뭐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러분? 주거용 제외된다. 4층 이상부터가 중과 대상인데 10층까지는 2배, 11층 이상부터 몇 배? 3배. 네, 요 정도. 이걸 벗어나면 어쩔 수 없어. 자, 그다음 56쪽에 지방교육세 있죠? 네. 뭐죠? 지방교육세는 저거 목적세면서 부가세죠? 목적세면서 부가세. 자, 거기 납세 문제 보시면 동그라미 1, 2, 3 묶으시고요. 56쪽에 동그라미 양가로 3번 납세 문제잖아. 거기 동그라미 1, 2, 3 밑줄 취득세, 등록 면허세, 재산세, 네, 납부세기 다 몇 프로씩이야? 20%씩이죠, 기본이. 근데 그 밑에 과세 표준 뭐 요거는 따로 내버려 두시고요. 57쪽에 뭐를 보시냐면 니은을 보세요. 니은 부가징수. 5번 양가로 5번 부가징수의 니은 보세요. 찾았어요? 자, 지방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자가 밑줄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밑줄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뭘 말해?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를 말하죠. 그래도 지방교육세는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한다, 부과하지 않는다?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부가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가세.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까요, 여러분? 나 부동산을 취득했어요. 그럼 그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뭐가 부과되죠, 여러분? 취득세. 그럼 취득세를 내는 사람은 취득세에 대해서 뭐와 농어촌 특별세와 뭘 내야 돼요, 여러분? 지방교육세를 내야 되겠죠? 그래서 취득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가 뭐가 나오죠? 농어촌 특별세가 나오죠. 근데 얘를 신고를 안 했대. 신고를 안 했으니까 당연히 뭘 때려야 돼, 여러분? 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 때려야 돼? 20% 때려야 되겠죠? 그러면 얘도 취득세를 안 했으니까 그의 부가세인 뭐 지방교육세와 뭉특세도 했어, 안 했어? 안 했겠죠? 그러면 이때 지방교육세 신고를 안 한 거에서 무신고 가산세 때린다, 안 때린다? 안 때린다, 그래요, 농특세도. 그래서 여기는 부가세 적어놔. 부가세이기 때문에 이미 취득세에 대해서 뭘 때렸기 때문에 취득세에서 이미 뭘 때렸기 때문에 가산세를 때렸기 때문에 그 자식까지는 가산세를 또 때리지는 않겠다는 얘기야. 자, 만약에 취득세를 적게 신고했대. 뭐 했다고? 과소신고. 그럼 이때는 뭐가 부과돼? 과소신고 가산세 몇 프로 부과돼? 10%.
그럼 얘가 줄어들었으니까 얘도 줄어들었겠죠? 그래도 얘들은 안 때리겠다 그 얘기야. 자, 그런데 다운 계약서 썼어. 무슨 계약서? 다운 계약서. 그러면 우리 다운 계약서는 세법상 무슨 행위야? 부정행위죠. 그러면 이때는 몇 프로 취득세? 40%. 그럼 얘가 줄어들었으니까 얘들도 줄어들겠죠? 이때는 다 때려. 왜 다 때려?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니까 이때는. 그래서 이때는 대장이고 자식이고 없어. 다 때려 이때는. 그래서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요 지방교육세인 부가세는 무신고 가산세나 과소신고 가산세나 부과한다 부과하지 않는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57쪽이 지방소득세 했죠? 예, 요거는 한번 예, 눈팅만 하시기 바랍니다. 눈팅만. 이미 나왔기 때문에 또 나올 가능성은 없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 가느냐? 58조 이제 우리 국세, 종합부동산세 갑시다.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자, 종합부동산세 몇 문제 나온다 했죠, 여러분? 한 문제. 많으면 두 문제까지 출제 가능하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종합부동산세 가십니다. 종합부동산세. 자, 종부세는 이미 계속 설명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평소에 설명드리지 못했던 빨리 부분 확인하고, 프린트를 봐야 되겠네. 자, 재산세가 오늘 프린트 받으셨죠? 프린터 꺼내놓으시고요. 풀 수 있으려나 모르겠다. 프린터 내 끝까지 좀 갖고 오세요. 자, 종합부동산세 갑시다. 자, 재산세가 과세된 부동산 중 일정한 금액을 초과, 여기 밑줄 쳐. 재산세가 과세된 부동산, 밑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종부세는 항상 뭐가 출발점이야? 재산세가 출발점이죠. 재산세가 출발점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고맙습니다. 재산세가 과세된 부동산 중 밑줄 고액의 주택이나 토지 소유자 밑줄. 이게 종부세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말이죠. 종합부동산세는 누구한테 부과한다고요? 고액의 주택이나 토지 소유자에게 2차적으로 재산세보다 더 높은 세율로 부과하는 국세. 이걸 바로 뭐라 한다 여러분? 종합부동산세.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종부세는 뭐를 전제로 해? 재산세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산세를 전제로 한다. 재산세가 과세가 된 놈 중 누구만 때리는가? 고액의 종합부동산세. 자, 이 그림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이 그림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여기 모든 부동산이야. 그러면 이때 부동산이기만 하면 가액과 관계시 없이 무차별적으로 무조건 뭐가 부과되는 거죠? 재산세가 부과되는 거죠. 재산세. 그래서 모든 부동산에서 재산세 때리는 거죠. 그래서 이 부동산에서 재산세 때렸어 안 때렸어? 때렸죠. 근데 이 재산세가 과세된 부동산이 그냥 부동산이 아니라 뭐야 여러분? 고액의 부동산이다는 얘기죠. 그러면 다시 한번 너는 그만큼 고액이니까 비싼 거니까 세금 낼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있으니까 한 번 더 내라. 이게 바로 뭐 여러분? 종합부동산세죠. 종합부동산세. 자, 사실은 올해 종합부동산세가 개정이 됐어야 돼요. 작년 2019년 12월 달 개정이 되면서 추가 대책으로 이번 종합부동산세가 6월 1일 전에 개정이 됐어야 되는데 이전 국회의원들이 하여튼 일을 안 했죠? 그래서 결국 법이 통과가 안 됐어요. 그럼 올해 개정하려면 올해 며칠 전에 개정이 됐어야 되냐? 6월 1일 전에 개정됐어야 돼. 왜? 6월 1일 현재로 가자니까. 그래서 올해는 이제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올해는 개정이 안 돼. 올해 개정된 게 아니라 올해 종합부동산세는 종전 규정대로 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원래는 이게 지금 종부세가 인상이 돼야 되는데 추가 인상이 안 됐어. 하여튼 국회의원들은 하는 일은 없으면서 돈은 받아 처먹고 있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많아봐 소용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선거할 때나 와서 뭐 깝죽대지. 자, 그래서 죄송합니다. 고액의 부동산에서 뭘 때린다? 종부세. 자, 그래서 여기 고액이 있네요. 고액. 그럼 고액의 부동산에서 다시 한번 뭘 때리겠다? 종합부동산세 때린 거죠. 그래서 종부세는 누구만 내? 고액이죠. 자,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고액의 부동산이 이미 뭐가 과세가 됐는데
재산세와 과세대 따시 뭘 때리니까 종부세니까 지금 선이 몇 개 거져서 두 개 거진 거 뭘 말하는 게 여러분? 이중과세 맞죠? 그럼 이중과세면 되니까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지금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과되는 뭐를? 재산세를 어떻게 된다? 빼내야 한다고. 안 빼면 무슨 과세가 되니까? 이중과세. 종부세를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과되는 재산세를 빼내야만 무슨 과세가 된다고요? 이중과세가 되죠. 그래서 종부세가 나오면 여기서 반드시 뭘 빼야 돼요, 여러분? 이중과세를 빼야 돼. 이게 종부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죠. 요 그림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59쪽 보시면 성적 역시 무슨 세죠? 보유세죠. 보유세. 근데 이제 지방세가 아니라 이제 자 종합부동산세부터 뭐 여러분? 국세죠. 국세. 제일 중요한 특징.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가 아니라 뭐다? 국세다. 국세다. 그래서 얘는 매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부과되는 거죠. 이때 정기적인 과세를 위해서 역시 종합부동산세도 무슨 현재로 과세하죠? 과세 기준이 현재로 과세하죠. 근데 이번이 중요해 사실은. 종합부동산세는 전형적인 뭐 여러분? 대인세죠. 저거 전형적인 대인세입니다. 따라서 얘는 무조건 누구별로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무슨 세를 적용하죠 여러분? 누진세이죠. 그래서 종부세는 무슨 세율밖에 없어? 누진세율밖에 없죠. 저거 비례세를 X. 종부세는 무조건 소유자별 합산과세에서 누진세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비례세율이 없죠. 이게 재산세와 다르죠. 그리고 응능과세죠. 그리고 또 뭐죠 여러분? 당해세, 재지정, 보유세, 당해세죠. 이것도 작년 시험에 나왔죠. 당해세. 자,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부터는 뭐니까? 국세니까 과세권자가 누가 나오죠 여러분? 납세지에 관한 밑줄 세무서장이죠. 세무서장. 그래서 재산세는 누가 부과했어요 여러분?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이 부과했죠? 왜? 지방세니까. 근데 여기는 뭐야 여러분? 국세니까 뭐야 여러분? 세무서장이 나오죠. 세무서장이. 그래서 모든 국세는 누가 여러분? 세무서장이죠. 이때 납세지는 그 납세 의무자에 따라서 달라진다. 자, 개인이다 밑줄 1번 개인이다. 그러면 소득세법상 납세지 규정을 준용해서 어디로 간다? 주소지로 가죠. 법인이다. 그러면 법인세법상 납세지 규정을 준용해서 어디 가죠? 본점이나 주사무소 소지로 가죠. 이때 본점은 어떤 법인이라 했죠? 영리법인이죠. 영리법인의 본거지를 본점. 주사무소는 비영리법인의 본거지를 했죠. 아,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는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구분 없이 다 내는 거구나 라는 거죠. 자, 동그라미 3번 밑줄 비거주자인 개인 밑줄 하나. 그 다음에 국내 사업장과 국내 원점 소득이 없는 외국법인 밑줄 하나. 이 두 놈일 때는 얘들 두 놈은 뭐죠? 공통점이 저거 주소지가 없죠. 주소지가 없죠. 주소지가 없으니까 얘는 어디 간다? 무조건 소재지로 가죠. 자, 과세 대상 볼까요? 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구분의 색 보시면 여러분 별표 2개.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죠. 자, 종합부동산세액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액을 합한 금액을 하고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액은 토지분 종합선세가 토지분 별도 합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한다. 합한 금을 한다. 그래서 거기 종합부동산세 구분이 있죠. 즉 과세 대상 구분이죠. 종부세 과세 대상 몇 가지 여러분? 3가지. 뭐 주정별. 그게 바로 종부세 과세 대상이죠. 그렇게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종부세 과세 대상. 결국 이 종합부동산세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본다면 크게 뭐와 뭐로죠? 주택과 토지죠. 그래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뭐한 금액을 한다? 합한 금액을 한다. 이때 토지는 다시 2가지로서 종합합산 과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별도 합산 과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뭐한 금액을 한다? 합한 금액에서. 결론 종부세 과세 물건은 몇 가지요? 3가지. 우리 어떻게 해서 주정별이라죠. 종부세 과세 대상이다 그러면 주정별만 찾아내면 돼. 이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기서 나오는 종부세 과세 대상의 주정별은 재산세에서 무슨 세로 과세해드리다고 여러분? 누진세로 하시자. 1년 내내 외쳐야 돼 이거. 1년 내내. 재산세에서 누진세로 과세해드린 종부세 과세 대상입니다. 작년 시험에 그대로 나왔잖아.
재산세 누진세율 대상 찾아봐. 그러면 재산세에서 무슨 세율로 가신 애들은 비례세율로 가신 애들은 종부세 과세 대상이야 아니야? 아니다고. 그러면 주종별이 아닌 놈이 비례세율이죠. 비례세율. 그러면 비례세율 적용했던 대표가 바로 별장. 별장은 몇 프로 때려서 4% 때렸잖아. 사치성이다고 해가지고 주택이지만. 근데 모든 건축물은 비례세율이잖아. 기본이 0이요. 예. 여기에다가 우리 이제 공장용 건축물이 주거지역이거나 조례에서 정하고 있을 때는 0.5. 골프장이나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을 사용하면 4%. 그 다음에 우리 토지에서는 뭐 여러분 분리과세 토지 007, 0.2, 4% 비례세를 적용했던 놈들이죠. 얘들은 종부세 과세 대상 아니죠. 이거 섞어놓고 출전 이거 섞어놓고 종부세 과세 대상 물어보는 문제 계속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거 섞어놓고 찾아봐라 과세 대상. 별거 있어. 잘 모르겠다 그냥 주종별만 생각하라고. 여러분은 어느 별에서 오신 천사님이야? 주종별이죠. 저는 정말 여러분들의 아저씨가 부럽습니다. 여러분의 아저씨는 전생에 국가를 얼마나 몇 번씩이나 구했길래 여러분 같은 배우자를 뒀을까. 스키드. 별로 반응이 없네요. 저는 저희 집사람이 만약에 공부를 한다, 공인중개사 공부하겠다, 그럼 저는 그냥 모든 걸 지원합니다. 제가 강의를 그만두더라도 전폭 지원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공부하기 시키는 거죠. 자, 준용 규정 보세요. 준용. 별표 하나만. 자, 준용 규정은 법률에 대한 준용이 있고 조례에 대한 준용이 있다라는 것만 확인하세요. 그래서 지방세 특례 제한법이나 조세 특례 제한법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 면제, 경감에 관한 규정. 그럼 여기 비과세, 면제, 경감 하나같이 재산세 내는 애들이 안 내는 애들이야? 안 내는 애들이죠. 그럼 종부세 부과할 때 어떻게 하라? 준용하라. 그럼 다른 말로 말하면 법률에서 재산세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됐대. 그럼 재산세가 법률에서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됐으면 그놈도 종부세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비과세라 그 얘기야 여러분. 자, 지방세 법에서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의해서 재산세가 50% 감면 대상이다라고 규정됐대. 그러면 그 50% 감면하라 그 말을 어디에도 적용하는 얘기야? 종합부동산세도 어디서 하는 얘기야? 50% 감면해줘라 그 얘기야. 그래서 항상 종부세는 뭘 쫓아간다? 재산세를 쫓아간다. 근데 이거는 조례, 법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도 있다? 조례도 있어. 그래서 여러분 거기 시군의 감면조례, 시군의 감면조례 때는 재산세 감면 규정이 있다면 종부세 부과할 때도 어떡하라? 감면해줘라 그 얘기야 여러분. 그 얘기야? 됐어. 넘어가. 자, 60종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나왔죠? 자, 그러면 이때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이 뭐냐 그 얘기죠. 요 종부세 과세 대상인 주택은 뭐냐 그 얘기야. 말한다? 지방세법에 따라서 재산세 과세 대상이었던 주택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재산세 과세 대상이었던 주택이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이 뭐가 되는 거야 여러분? 종부세 과세 대상인 주택이 되는 거다 그 얘기죠. 재산세를 과세했던 주택이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된다 그 얘기야. 따라서 저거나 주택에 대한 뭐는 정의는 주택에 대한 정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같다 다르다 같다 그 얘기죠.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재산세에서 말하는 주택과 종합부동산세에서 말하는 주택은 같은 놈이다 다른 놈이다? 같은 놈이다 그 놈이다고. 그래서 주택에 대한 정의는 여러분 그냥 그대로 재산세 종부세가 같아. 그런데 거기 동그라미 2번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이었지만 종부세 과세할 때는 제외하는 경우가 있대. 재산세는 과세했지만 종부세는 과세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고 여러분? 제외한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죠. 기형 뭐 나왔죠 여러분? 별장. 별장을 잘 보셔야 돼요. 별장은 종부세 과세 대상에 포함한다고 제외한다고? 제외한다고. 왜 제외했어? 4% 비례세를 과세했기 때문에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거죠.
그러면 같은 사치성 재산이었던 뭐는 고급 주택은 어디가 있어? 고급 주택 어디가 있어? 일반 주택과 똑같이 올라가 있어. 누진세로 가 있죠? 그러면 결론은 뭐는 제외되지만 별장은 되지만 뭐는 고급 주택은 종부세 과세 대상이다가 아니다고? 이다 하고. 놓치면 안 되죠. 자, 요거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여러분이 나중에 공인중개사가 됐을 때는 실무 나가면 맨날 뭐 우리 여기서 배운 것처럼 취득세 따로, 등록면허세 따로, 재산세 따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전체 흐름을 다 얘기해야 돼. 그러면 주택은 우리가 말하는 일반 주택이 있고, 사치성 재산이 뭐 여러분? 고급 주택과 뭐로 구분할 수 있어요? 별장. 그러나 얘들은 하나같이 고급 주택은 물론 뭐도 별장도 뭐로 본다? 뭐로 본다? 주택으로 본다고. 주택. 그러니까 얘들도 다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는 거야. 다만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할 때 뭐는 취득세는 자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얘들에서 뭘 때린다고? 취득세. 그럼 일반 주택은 무슨 세율을 때리라고? 표준세율로 때리라고. 그런데 뭐는 고급 주택과 뭐는 별장은 표준세율로 때리되 표준세율로 때리되 여기다 뭘 더하라고? 8%를 더한 세율로 때리라는 얘기죠. 무슨 재산이니까? 사치성 재산을 보니까 그래서 고급 주택과 별장은 사치성 재산을 보기 때문에 몇 프로? 8%를 더한 세율로 때려라 그거죠. 8%. 그러니까 당연히 고급 주택과 별장은 일반 주택보다 세율이 높아져 안 높아져? 높아지잖아. 높아지잖아. 자, 그러다가 이제 뭘 때리면 이제 보유할 때 재산세 때려야 되겠죠? 재산세. 뭘로 때리라고? 누진세율. 0.1%도 0.4%죠? 별장은 몇 프로였어? 사치세율에서 4% 때렸죠. 4%.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야? 고급 주택이 문제죠. 고급 주택. 고급 주택은 어떻게 했어? 일반 주택과 똑같이 누진세로 과세한다는 얘기야. 그럼 출제는 별장을 좋아할까? 고급 주택을 좋아할까? 저 같으면 고급 주택을 좋아해요. 왜냐면 별장은 무조건 무슨 재산이니까? 사치성이니까 중과대상을 가지만 고급 주택은 취득세만 중과대상이지만 뭐는 재산세는 일반 주택과 똑같이 취급한다는 얘기죠. 일반 주택과 똑같이 취급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들이 나중에 종합부동산세 과세율을 판다는 거죠. 그래서 누진세를 과세했던 뭐 일반 주택과 뭐는 고급 주택은 종부세 과세 대상이지만 뭐는 4% 과세했다면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고? 제외한다고. 이거 한 번에 쭉 봐야 되죠. 여러분 실무 나가면. 어차피 여러분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해서 실무 나가실 분이라면 세법도 좀 조금 신경 써주세요. 실무 나가서는 물어볼 데가 없어요, 여러분. 옆집 가서 물어본다고? 옆집은 더 몰라요, 여러분 보고. 그 흐름을 보고 쫙 여러분 설명해 줘야죠. 고객님이 지금 취득하는 주택이 어떤 주택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취득세는 어떻게 되고 재산세는 어떻게 되고 종합부동산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런 걸 여러분 쭉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저는 공인중개사 신규 개업한 사람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 자료를 바인더 하라. 바인더. 뭔 고객한테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놓으라는 얘기해봐. 없어. 수첩 끝냈고 노트 이렇게. 그건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복도방이야. 그는 옛날 할아버지는 복도방 뭐가 달라? 똑같은 거지 그게. 저는 항상 그래서 만들어냅니다. 바인더를. 그래서 이번 수원에서 오픈한테 가갖고 모니터도 좀 2개 좀 듀얼 모니터 설치하든지 해갖고 듀얼 모니터 해갖고 거기에 볼 수 있는 모니터, 네가 볼 수 있는 모니터 구분해놓고 필 통해서 뭐 설명해주는 PPT라든지 PDF 자료로 만들어놔라. 여러분 무슨 검색 같은 거 잘해요? 검색하면은 그 검색된 자료를 여러분 거로 자료화 해놓지 않으면 그건 그냥 본거로서 끝이야.
그래 한다는 소리가 뭐 인터넷에 뒤지면 다 나와요. 그런 그게 어떤 공인중개사로서 전문가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아. 자, 그래서 여러분 저 주택의 흐름을 좀 꼭 보시고요. 시험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읽어봅니다. 그래서 뭐는 과세했지만 재산세는 과세했지만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뭐 하는 거? 제외되는 게 바로 뭐다? 첫 번째 별장. 그래서 별장은 제외 대상이지만 뭐는 고급 주택은 적용 대상이다. 그 얘기죠? 예. 그다음에 여러분 거기 니은, 디귿, 리을 다 묶어버려. 나머지 니은, 디귿, 리을 다 묶어버려. 묶어놓고 얘들은 뭐야 여러분? 종부세 과세 취지에 맞지 않는 애들이죠.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취지에 부가 목적에 맞지 않는 애들이죠. 그럼 거기 니은 볼까요? 가장 이해를 하기 힘든 게 바로 임대주택이죠. 관련 법률에 따른 임대주택 또는 다가구 임대주택은 종부세 과세 취지에 맞지 않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종부세를 과세하는 취지는 뭐야? 투기를 하지 마라 그 얘기죠. 주택을 투기수로 잡지 말라는 얘기야. 근데 사실은 서민들의 투기수는 잡어? 아니, 돈 많은 사람들 투기수로 하는 거잖아. 연병을 난 주택 자체가 없는데 무슨 투기냐 이씨. 그 다주택자들이 하는 거죠. 다주택자들이 뭐 하면서? 임대하면서. 보유할 때는 무슨 소득 먹고? 임대소득 먹고, 매각하면 자본소득 먹는 거죠. 자본이득. 그래서 부동산 투자의 가장 큰 매력은 두 개야. 보유할 때는 무슨 소득이 발생하고? 임대소득. 처분하면 자본소득, 매매 차익이 발생하잖아. 그래서 주택에 열광하는 거야. 주택은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주택 가격이 어떻게 했으니까? 올라갔으니까. 아직까지 주택은 사놨으면 올라갔으니까. 왜 그러죠? 왜 올라가는가? 내가 올렸어요. 왜 나보고 그러세요? 물가 상승이죠.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 항상 일어나잖아. 경제가 발전할수록 물가가 올라가죠. 물가니까 인플레이션이라고. 계속 가치는 올라가는 거죠. 그죠? 옛날엔 1억이면 떡을 쳐서 주택 하나 사는 거. 강남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 분양할 때 압구정동 3억 4억 그 정도밖에 안 갔어. 근데 그게 24년 전 25년 전이라는 게 문제죠. 3억 4억 그때 살 거야. 그때 너도 없었어. 더 없었어. 그때 있었는 줄 아냐 씨. 그죠? 지금 30억짜리 가는 아파트가 그 당시 3억 4억이었던 분양 가격이. 그러면 그때 분양을 받았으면 어머 돈 벌었겠죠. 너 그 당시 그 3억이 아니라 1억도 없었다고 그때는. 서글픈 거야 여러분. 그래서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어쨌거나 저보고 뭐라고 속물이라고 욕할지 모르지만 돈이 있어야 사람 노릇해.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민법 개론 강의했다. 그럼 나는 매일 빵하고 돌려. 치킨 돌려. 그러면서 강의해 나는 씨. 치맥 돌려가면서 강의할 거야. 강의빨이 안 되니까 씨. 치맥으로 돌려. 근데 세법 때문에 내가 못 돌려. 민계 공부했어도 난 그렇게 강의 안 한다 씨. 매일 뭘 돌려? 치맥 돌려 씨. 치맥 먹으면서 공부하면 좋을 텐데 짝짝 달라붙을 텐데 짝짝 감기지 뭐. 그러니까 공부도 분위기야. 자, 그죠? 예. 자, 여러분. 근데 솔직히 저는 지금 이게 의문이죠. 예. 이게 앞으로도 갈 거냐? 보합 유지할 거냐? 꺾어질 거냐? 확신을 못하죠. 예, 너무 불확실해. 우리나라 경제뿐만 아니라 뭐가? 세계 경제가 좀 완전 이제 쑥대밭이죠. 그죠? 여기다 한번 외부 충격 오면 이제 우리나라 또 이제 휘청 가는 거죠. IMF처럼. 지금 근근히 버티고 있는데. 어쨌거나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니은, 디귿, 리을 묶었어요. 얘들은 특징이 뭐다고? 종합부동산세 과세 취지에 맞지 않는 애들이죠. 그럼 사실 임대주택 보세요. 임대주택은 여러분 저는 여러분 공인중개사 부동산 전문가가 하려면 부동산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거시경제 변수는 뭘까? 부동산도 경제활동이니까 거시경제 변수의 영향을 받아 안 받아? 받죠.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라? 금리, 이자율. 네.
여기다 뭐 이제 뭐 환율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거시경제 변수가 막 대입되는 거죠? 그럼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시경제 변수는 뭐냐는 얘기야. 여러분이 항상 부동산의 경제를 볼 때는 뭐를 봐야 되는가? 금리 보면 돼? 금리 지금 몇 프로 다운됐죠? 이번에 지난주에? 연락 왔어 안 왔어? 금리 인하했다고 한국은행이 연락 안 왔어? 금융통화위원장한테? 이 스키들이 연락하라니까. 이씨. 연락 안 왔어? 정부 정책이죠. 여러분 이건 정말 여러분 중요한 거야. 정부 정책. 이게 곧바로 부동산 시장에 즉각적이고 직접적이나 개입하는 거죠. 이거 잘 보셔야죠. 이거 정부가 지금. 그럼 결론. 현 정부는 지금 부동산 임대업자를 맨 처음에 뭐 해줬다가 우대해줬어. 우대해주면서 다 뭐라고 했어? 등록하세요. 다 등록하세요. 등록하면 세금 깎아줄게요. 그래서 전국에 한 70% 임대사업자 70 몇 프로를 다 등록시켰어. 자, 그때부터 이제 규제가 다시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규제 이제 우대했던 거를 이제 풀어버리고 이제 뭐로 바뀌는 거야? 규제. 그래서 이제 부동산 임대사업자한테 더 이상 혜택 주겠다 안 주겠다? 안 주겠다. 특히 조정 대상적인 주택은 각종 세법상 혜택 안 주겠다. 그리고 다시 한번 신고하라. 임대사업자 신고하라. 이번 마지막 6월 말까지 기한을 다시 한번 주겠다. 그래서 부동산 임대사업자 자진 신고하라. 민간 임대주택하나 특별법에서 임대사업 하는 사람은 다 등록하라. 이번에 등록 안 해? 그러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때릴 거야. 막 그런 게 정부 정책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 그런 거 모르죠. 어쩌라고요. 어디 보면 알아 이거? 정부 정책은? 부동산 정책의 주무부서는 어디야? 응? 그쵸, 국토부. 그래서 여러분 항상 국토부 사이트 들어가셔갖고 여러분이 이쪽 잘 보셔야죠. 그럼 세금은 어디 봐야 돼? 국세는 기획재정부 보셔야 되죠. 지방세는 어디 봐야 돼? 행정안전부 보셔야 되죠. 그런 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임대주택 결론. 그래서 임대사업자는 잡아야 되는데 문제는 임대사업자를 잡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왜 못 잡아? 임대한테 세금 때리면 이놈들이 막고 있지 않고 어디한테 전가시켜? 임차인한테 전가시키는 거죠. 이게 문제죠. 자, 그 다음에 디귿, 밑줄, 기숙사나 4원년 주택이죠. 저거 종업원의 복지후생 시절이죠. 리을, 밑줄, 미분양 주택이죠. 또 가정 어린이집 주택, 또 문화재 주택 등 더럽게 많습니다. 예배 대상이. 나중에 실무 나가시면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주택들을 여러분은 꼭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바인더 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써져 있네. 밑줄, 종합부동산세 부과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거. 밑줄 쫙.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은 뭐랬어? 투기, 규제. 근데 그런 투기와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어떡하라? 제외하라고 얘기죠. 이거 보셔야 되죠. 자, 그러면 이때 납세 의무자부터가 이제 우리 종합부동산세 개별 요건인데, 자, 그래서 넘기세요. 쭉 넘기시면은 어디까지 가느냐? 65조 토지까지 나오죠. 자, 토지 보죠. 65조 토지. 자,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토지는 뭐를 말하냐? 밑줄, 토지분 재산세 과세 대상인 토지를 말하죠. 지방세법에 따라서 토지분 재산세를 과세했던 토지를 말하죠. 이때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방법을 보시면 토지에 대한 뭐는 종합부동산세는 어딜 단위로 한다? 국내를 단위로 해서 뭐와 종합합산 과세 대상과 뭐로? 별도 합산 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죠. 그래서 종부세 과세 대상에 대한 토지는 뭐 딱 몇 가지야? 두 가지. 뭐야? 종합과 별도. 뭐가 없어? 분리 과세가 없죠. 그러면 이때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종합합산 과세 토지나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별도 합산 과세 토지는 재산세 과세했던 그 종합합산 과세 토지와 별도 합산 과세 토지를 말한다. 그죠? 아, 요걸 안 했구나. 자, 토지에 대한 정의는 재산세와 종부세가 어떻다고요? 토지에 대한 정의는 재산세와 종부세가 어떻다고? 같다. 근데 과세 범위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 범위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범위는 같다 다르다? 다르죠. 어디가 더 넓어요?
재산세 과세 범위가 더 넓죠. 뭐는 과세했지만 재산세는 과세했지만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뭐 하는 애들 있어? 제외된 애들 있죠. 그러니까 과세 범위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어디가 더 넓다? 재산세가 더 넓다. 요게 어디에도 적용하느냐? 토지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거죠. 토지에도. 자, 재산세 과세했던 토지가 바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토지라는 얘기죠. 그래서 결론, 이 토지에 대한 정의는 역시 재산세와 종부세가 같다 다르다? 같다. 근데 과세 범위는 역시 어디가 더 높다? 재산세가 더 넓다는 얘기죠. 종부세보다. 왜? 재산세는 뭐였는데 여러분? 분리, 별도, 종합이었는데 종합은 별도와 종합만 과세하고 분리는 과세해 안 해? 안 하죠. 그러니까 바로 재산세가 과세 범위가 더 넓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토지 보시면 박스 밑에 토지분 재산세의 밑줄 분리 과세 대상 토지는 65쪽이요. 분리 과세 대상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다고요? 아니다고요? 아니다고요. 뭐만이다고요? 종합과 별도만이다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토지 넘기면은 자 67쪽 오세요. 67조. 자, 2020년도 과세 대상별, 2020년 과세 대상별 과세 요금 및 세액 계산표 나와 있죠? 별표 3개짜리. 이게 제일 중요하죠. 종부세는 이거부터 먼저 잡으셔야 돼요. 그 2019년 여러분, 2020년을 좀 바꿔주시래. 아, 그거 못 고쳤네. 그리고 거기 공정시장가액비를 보시면은 과세편에 공정시장 85로 돼 있죠? 이걸 다 90으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90. 이걸로. 죄송합니다. 이걸 제가 작년 걸 못 고쳤네요. 아이씨. 다른 건 똑같은데. 예. 근데 이렇게 박스가 좁냐? 그래서 공정시장가액비를 85%를 올해 몇 프로? 90% 세놈 다 고쳐주셔야 돼요. 그래서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는 다 몇 프로야 지금? 90% 여러분. 예. 자, 그 박스 보이고 정리하라고 그랬죠, 먼저? 예. 그럼 일단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여러분? 납세의무자죠. 납세의무자, 별표 3개. 자, 항상 종부세도 보유세니까 어느 현재로 따진다? 과세 기준일 현재랬죠. 그래서 과세 기준일 현재, 재산세 납세의무자. 이게 출발점이죠. 종부세는 출발점이 어디야? 재산세가 출발점이죠, 재산세. 과세 기준 이제 재산세 납세의무자라서 자, 동그라미 칩니다. 누구별로? 소유자별. 시뻘게 칩니다. 소유자별. 저거 예외 없음. 부부가 각자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합산과세와 개별과세와 개별과세와 따로따로 과세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종부세 회피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걸 눈치채야 돼. 무조건 소유자별이라 예외 있어 없어? 없어. 분명히 적어놔. 소유자별. 예외 있음 없음? 없음.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무슨 세니까? 국세니까. 과세 단위 지역이 어디로 바뀌어 밑줄? 국내로 바뀌고 있죠. 국내 밑줄. 아까 재산세는 어디였어? 시, 군, 구 단위였죠. 자, 이때 이게 이제 종합부동산세부터 국세니까 이제 시가편액이란 말이 나와 못 나와? 못 나오죠. 그래서 그냥 곧바로 무슨 나와서 공시가격이 났죠. 그래서 공시가격을 가지고 따져서 주택일 때 공시가격은 뭐라 했어요, 여러분?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죠. 근데 토지 공시가격은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별 공시지가가 되는 거죠. 자, 그걸 따져서 주택은 얼마 초과? 6억 초과. 종합은 얼마 초과? 5억 원 초과. 별도는 얼마 초과? 80억 초과. 그래서 우리 이거 어떻게 했죠? 주륙, 종호, 별 80. 예. 이걸 아직 못 외우고 있다요? 끝난 거죠, 뭐, 그러면. 주택은 6억 원 초과요. 종합은 5억 원 초과요. 별도는 80억 원 뭐 할 때? 초과. 이때 여러분 다시 한번 갑니다. 6억, 5억, 80억. 이걸 저는 뭐라 표현했어요,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과세 기준 금액이라 했죠? 자, 어떻게 외우자? 주류, 종호, 별 80. 주류, 종호, 별 80. 또 손가락 마디마디 적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6억, 5억, 80억까지 종부세를 과세를 하는가 안 하는가? 6억, 5억, 80억까지 과세를 하는가 안 하는가? 안 하고 요걸 뭐 할 때만 초과할 때만이죠. 초과할 때.
자, 그러면 과세표준부터 세부담상환 묶으세요. 과세표준부터 세부담상환까지 묶으시고요. 이게 바로 뭐죠? 종합부동산세 세액을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 종부세 계산하라. 그럼 제일 먼저 뭐가 출발점이야? 과세표준이죠, 뭐. 자, 별표 2개짜리죠. 얘도 충분히 시험에 계산 문제 출제 가능하죠. 자, 오늘 오후에 수업 없죠? 또 뭐가 있어? 수요일은 아주 호구구만. 매주 있는가 그러면? 어? 이번 주까지만 있는 거야? 지금 몇 시야 지금은? 몇 시부터 수업해요? 자, 일단 갑시다. 과세표준. 자, 재산세 과세표준하고 똑같죠. 종부세도 뭐야 여러분? 네모 곱하기 네모죠. 그러면 이때 종부세는 출발점이 뭐야 여러분? 공시된 가의 합격이죠. 공시된 가의 합격. 여기서 뭘 빼라고요? 과세 기준 금액이죠. 요걸 뺀 거죠. 그죠? 여기다 뭘 곱하라고요? 공정시장 가액비를 곱하는 거죠. 항상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의 뭘 구할 때는 과표를 구할 때는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된다? 공정시장가액이죠. 재산세는 우리 어떻게 했죠? 토건은 70, 주택은 60 그랬죠.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는 물건별이 아니라 연도별로. 그래서 연도별로 매년 5%씩 증가돼서 몇 프로가 될 때까지 100%가 될 때까지. 그래서 올해 이번 2020년에는 작년에 몇 프로였다? 85였던 것이 올해 5% 상승돼 몇 프로? 90%가 되는 거죠. 90%. 구조가 똑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택만 잘 잡아놓으면 종합과 별도는 차이점만 보시면 돼. 자, 그래서 과표 나왔다. 그럼 여기다 뭘 곱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율. 근데 주택에 대한 세율 잘 보시라고 했죠? 주택에 대한 세율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 세율은 잘 보라고 그랬어. 그래서 여러분, 주택에 대한 종부세 세율은 잠깐 어디 보시냐면 여러분, 62쪽 보세요. 빨리 갑시다. 아이. 자, 거기 62쪽 메뉴 보시면 주택은 뭐에 따라서? 주택 수에 따라 달라지죠? 자, 틀을 잘 잡아야 돼. 그래 안 헷갈려. 실무 나가서도. 자, 주택수는 세 가지로 구분해. 몇 주택자? 1주택자, 2주택자, 그리고 나머지 3주택 이상자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야 되죠. 특히 중요한 건 2주택이 중요해요. 2주택이. 몇 주택이면? 2주택이면 하나를 더 따져야 돼. 요게 조정 대상 지역이요 아니요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조정 대상적이 아닌 지역에서 2주택일 때와 조정 대상적에서 2주택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2주택이라도 나 조정 대상적의 2주택제야. 아니야 나 조정 대상적이 아닌 지역인데 그거 달라요. 그러면 조정 대상적이 아닌 지역에서 2주택자는 누구랑 똑같다? 1주택자 똑같이 적용을 받아. 그래 나는 2주택이라더라도 어디 아니면 조정 대상적 아니면 조정 대상적이 아니어서 2주택자는 누구랑 똑같이 취급해? 3주택 이상자랑 취급해버려. 이거 꼭 정리해 두셔야 돼. 그래서 2주택자는 박쥐야 박쥐. 박쥐쉑. 그래서 너 조정 대상적이 아니야 따라 달라져. 조정 대상적이 아니야 나. 남양주시야. 어디다고? 남양주. 남양주 지금 조정 대상 지역 아니죠?
아니야, 나 구리야. 다르네. 그러면 남양주에서 2주택자는 누구랑 똑같이 취급하라고? 1주택자 똑같이 취급하죠. 그래서 얘는 몇 프로? 0점에서 몇 프로까지? 2.7%까지죠. 근데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자에 있는 사람은 누구랑 똑같이 취급한다고? 3주택자나 취급하죠. 그래서 여기는 몇 프로? 0.6%또 몇 프로? 3.2%까지 가는 거죠. 물론 둘 다 뭘로 가죠, 여러분? 6단계 초과 누진세로 가죠. 6단계 초과 누진세로 가죠. 자, 그래서 과세비나 뭘 곱해서 세율 곱해서 뭐가 나왔죠, 여러분? 산출세기 나왔죠, 산출세기. 무슨 산? 과세산. 모든 조세 기본이며 공통이며 예외 있으며 없으며 없으며 모든 조세세금 과표에다 세율 곱해서 뭐가 나온다? 산출세기 나온다.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는 뭐가 나오는 순간? 산출세기 나오는 순간, 산출세기 나오는 순간 여기서 무조건 뭐부터 빼야 된다? 이중과세. 우리 아까 그림 봤었죠? 이거 빼야 되죠.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순간 곧바로 빨리 뭐부터 빼내야 돼? 여기 부과된 우리 종부세 과세가 되는 부분에 뭐를 빼내야 된다고? 재산세를 빼내야만 무슨 과세가 안 돼? 이중과세가 안 되죠. 그래서 바로 종부세 가장 중요한 특징은 종부세 세액이 나오면 여기서 무조건 뭘 빼라고요? 이중과세를 빼내야 된다는 얘기죠. 이중과세를 빼내야 된다. 그래서 사실 종합부동산세 계산이 힘든 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일반인들 종부세 계산을 못 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래는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도 신고 납세 제도였다고요. 일반인들이 계산을 못 하니까 누구한테 갖다 줘야 돼? 세무사. 그럼 지금 종부세 내린 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세금 내린 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그걸 내기 위해서 세무사한테 또 돈을 주고 이것 좀 계산해 주셔. 그러니까 환장하는 거죠. 그래서 바꿨어. 야, 그러면 내가 계산해서 너한테 고지서 보낼 테니까 그대로 낼래? 응, 그래. 그때 바로 요게 문제예요. 자, 이중과세 봅시다. 이중과세액은, 자, 잘 봐야 돼. 무슨 금액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표 금액에 대한 뭘 빼는 거야, 여러분? 재산세를 빼는 거야, 재산세. 여기 잘 봐. 시험에 이미 나왔었어. 자, 종부세에서 빼는 게 뭐냐? 뭘 빼는 거냐? 뭘 빼라고? 재산세. 아까 저 그림 봤잖아. 우리 지금 종부세 때린 부분에 부과된 뭘 빼내라고? 재산세. 근데 잘 봐야 돼, 여러분. 무슨 금액에 대한? 요거 잘 봐야 돼, 이제. 종부세 과표 금액에 대한 재산세죠. 그럼 요거를 말하는 거죠?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금액에 대한 재산세 빼내라고요. 그럼 출전이 이걸 뭐로 바꾸느냐면 살짝 이렇게 바꿔. 공시가격 합계에 공시된 가액 합계액에 대한 재산세. 왜 재산세를 빼는 거다? 그럼 맞아? 틀려? 틀려. 큰일 나 그러면. 그럼 전체 저 하얀 거 다 빼지는 건데. 그래서 재산세를 빼기는 빼는데 어떤 금액에 대한 빼는 거다고? 종부세를 과세하는 금액에 재산세 빼는 거죠. 그래서 종부세 산출에서 이중과세를 뺀 금액이 나오면 이중과세 나면 요거를 이제 종합부동산세가 되는데 종합부동산세도 보유세니까 마지막에 항상 못 따지죠? 세부담 상한선 따지죠. 세부담 상한. 모든 보유세는 마지막에 뭘 따지라고요? 세부담 상한이죠. 저거 세부담 상한선은 뭐야? 모든 보유세 공통이죠. 자, 올해 부과하는 세액은 뭐와 비교해서 작년에 부과한 세액을 비교해서 작년에 부과된 세액에 뭐를 초과하지 마라? 상한선을 초과하지 마라 그랬죠. 상한선을 초과하지 마세요. 올해 때린 세금은 작년에 부과된 세금의 상한선을 지키라는 얘기죠. 자, 여러분 이거 외우셔야 되는데요. 그럼 상한선은 얼마냐? 원칙 150%죠. 원칙 150%. 잡으셔야 됩니다. 150입니다. 150. 그러면 1주택자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2주택자 그 다음에 종합합산가시 토지, 별도합산가시 토지 다 하죠. 예외가 있네요, 여러분. 예외.
예배가 요 두 놈이죠. 요 두 놈. 즉 어디 안에서 2주택자?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2주택자일 때. 그리고 지역 관계없이 3주택 이상일 때. 얘들은 좋은 놈들, 나쁜 놈들. 얘들 좋은 놈이 나쁜 놈들이야. 나쁜 놈들. 그러니까 얘들은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 몇 프로? 200%. 3주택 이상자는 300%. 여러분 외울 필요 없어.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이라서 몇 프로? 200%. 3주택 이상이라서 몇 프로? 300%는 거죠. 요거 잡으셔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그 박스는 여러분이 반드시 숙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종부세 프린트를 풀어야 되는데 오늘 더 이상 연장하기가 힘들 것 같네요.